네, 대한민국 대표 민환 기자 두 분을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정주 CBS 기자,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정말 우리 이정주 기자님은 현장에서 제가 가끔 봬요. 지난번에 우리 그 맞아요. 박정원 대령 현장 맞아요. 그 새벽에 오셨더라고. 네, 우리 용산. 그러니까요. 독종 또라이 기자로. 독종 독종 또라이 기자로. 네. 또라이 기자? 네. 아, 그 기자들 사이에서. 네. 예. 아주 탐나는. 독도 기자네 그럼. 네, 아주 탐나는 명칭입니다. 네. 그렇죠. 욕도 예. 아닌 칭찬도 아니네. 그러나 박경광 기자가 따가고 싶은. 너무 따가고 싶어요. 네. 따가고 싶은 별명이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박현광 기자도 별명 하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사실 엄청난 특종을 했었는데 한국기자협회 대상 받았어요? 아직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상이죠, 대상이죠. 네. 예. 아이고. 대상이죠. 의당 대상이다. 아이고, 네. 아닙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세상에 저는 어제 그래도 공수처가 구치소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 강제구인 형식은 아니더라도 내가 조사 받으러 가겠다 정도까지는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뭐 부탁해야 돼 죄수한테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헌재는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정주 기자님? 이게 이제 투트랙 전략인데요. 투트랙이다. 그 체포영장 그때 1월 3일 날 그 많은 인력이 갔어도 이제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은 그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사람 잡아놓던 사람입니다. 이거 이런 방법에 대해서 훤해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파면되기 전이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다 그렇게 미리서 선별해서 다만 이 도중에 내란 도중에 아래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 안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작동이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경호처도 처음에 맞고 뭐 총기 유대해라 했는데 아래 사람들 처자식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자기는 뒤에 숨어 있고 그냥 M1 일하는 사람들 앞에 방패막이 내 있어서 징역 살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와야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강제구인 사실 이 강제구인 조항이 없어요. 이 구치소 강제구인은 사례가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전 이제 사례를 봐도 네. 강제구인 시도를 하려고 해도 검찰이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게 명확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파면이 되면 또 몰라.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이 여론전과 법적인 어떤 저항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나 헌재는 출석한다. 왜? 이거 처음에 첫 번째 제가 엊그제도 가봤지만 지지자들을 계속 결집시켜야 돼요. 네, 지금 가스라이팅 했거든요. 네. 네, 우파 모여라. 네, 내 밑에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 모여라.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부정선거 교도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엊그제 현장도 갔지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AK-47만 안 들었지 네.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예요. 네, 이게 사실상 지금 살상 무기를 들고 내전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전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나라 망해도 그러니까 나만 살면 나라 망해도 상관없다. 지금 이 마인드로 나오는 사람이라서 예.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적 어떤 자리도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는데, 네. 예, 심지어 뭐 이장, 면장 이런 자리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면장도 안 된다. 예, 면장이 그 직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네. 공직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은. 예. 정말로. 그런 사람들. 예, 근데 이번에 밑장이 다 나왔죠. 그래서 아마 헌재는 가서 예. 변론하는데 두고 보세요. 100% 이거 부정선거 이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을 헌재 테이블에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네, 부정선거 한번 까보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거 서버 한번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국정원 지난번에 보고서 나왔는데 거부했잖아요. 선관위 서버 한번 털어서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2년 동안 한번 파보자. 그 2년 동안 나라 쑥대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의도해서 헌재는 나가고 강제구인은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역시 네. 정 선배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야.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예, 이게 나가는 것 자체는 그 영화 박열을 보면 네. 박열이 왜 일본 재판장에 서가지고 본인의 스피치 무대로 만들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치 능력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지만 네. 본인이 그 부정선거론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서부지법을 침탈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그때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왜 했는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때려잡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준동해서 다시 사실 2차 소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현직 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한번 파보자. 네, 음모론만으로는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검찰 내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제 제목이 내란과 부정선거인데 이 검사는 수원지검 소속 장모 부장검사입니다. 장모 검사가 둘이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나라는 거고.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은 선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의 기밀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음모론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관련된 글을 인용 보도한 매체들이 있어요. 조선일보. TV조선, 기다리고 있었죠. 뉴데일리, 퍼블릭 뉴스, 법률신문, 더 퍼블릭, 파이낸셜 투데이, 대구신문, 매일신문. 자, 공통점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계속 서로 네. 돌려막기식에 이제 하는 건데 네. 저는 이 매체들 포함해서 저 검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공개 제안할게요. 이게 제가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저희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이 뭐 10억 주면 뭐 1억 주면 하겠다 뭐 이렇게 판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황교안 전 대표랑 그러니까 공개 토론 우리 그 저희 CBS 네. 저희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들. 네, 질문 기자 저희 7시 반에 합니다. 네, 저녁 7시. 네, 저녁 생방송. 네, 생방송 라이브 저녁 7시 반.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면 정말 다락방 같은 채널인데 정말 작아요. 근데 생방송입니다. 월화수. 월화수. 7시 반. 7시 반. 네, 제가 거기서 끝장 토론. 네. 제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밤새겠다.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100에 100명 다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뭐 논리도 있는데 없는 막 나도 시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너네 중에 제일 잘하는 놈 나와. 그러니까 네임드. 네임드. 아무나 나오지 말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조사 자료 한 200페이지 들고 와라. 준비해. 중복되는 이런 거 하지 하지 말고. 말고. 저도 취재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상 기억 중에 알겠으니까 정리를 해서 나와라 제발. 한번 여기서 내가 공판 한번 열려주겠다 내가. 내가 환산 알겠다. 멋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도 그냥 매번 전파 낭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임드 한 명 껴야 된다. 민경욱 저는 조금 짜쳐. 죄송한데. 짜쳐. 아니, 초선이잖아. 초선이잖아.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한 황교안 전 대표.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아요. 중후한 목소리. 황교안 대표랑 뭐 본인이 좀 전문성이 부족하면 나머지 실무진 한 명 붙이면 돼요. 2명 나와라. 2명 나오고 이제 이쪽에서는 나올 사람 많아요.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뭐 보수 쪽에 예를 들면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나와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끝장 토론 한번 가자. 2박 3일 내가 날 새서 해주겠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가 공개 토론에서 한번 끝장을 보자. 그리고 비용은 너네가 부담해라. 많이는 안 받는다. 아니, 비용을 안 받으면 또 하자 하거든. 제가 출연료는 원래는 주는데 출연료 줄 거 주고 대신에 대진료는 받아야겠다. 대진료. 왜냐면 그럼 또 하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나간 돈 100만 원 정도만 걸고 공탁금처럼 파이터 머니.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억울하다며요. 내가 시원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 혹시 그 토론을 공개 토론 해주겠다. 우리 뭐 지상파는 하지만 유튜브인데 우리 기사도 쓰니까 네이버에 내가 한번 시원하게 열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안 나오겠대요. 황교안 대표가? 이거 제가 물어봤지. 왜 안 나와요? 어제 본인들 대토론을 했대 그때 제가 전화하는데 한 2주째 됐거든요. 보수 대토론을 했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에코체인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부정선거를 밝혀주겠다. 공론회장으로 나와라. 그죠? 이 부정선거가 황교안 전 대표 뭐라 하냐면 약간 그거는 자기가 한 토론 자료를 보여.
대표님 봤습니다. 봤으니까 그거를 네. 만방에 네. 이 무지몽매한 국민들 제발 개몽시켜달라. 부정선거 좀 믿게 해달라. 네. 내가 도와주겠다고. 네. 그래서 공개 토론 펼치고 예. 우리 손모가지 걸고 오한만 이제 들고 시작하는 거야. 둘 중에 한 명은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예. 아, 그게 내수용인데 눈치 챙겨 하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솔직히 알지. 네. 절대 못 나온다. 음. 왜냐면 이게 음모론자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자기들 방구석에 가서 방구석 여포처럼 우리 사람 자기들 믿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치. 네. 이게 뭐 형상 기억종이야, 뭐 배추님 나은님 검증도 안 되고 예. 정말 그 반박에 재반박도 없는 그 메아리 같은 소리 주장이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라 가면 못 둘 다 나와. 못 나와. 왜? 네. 자기 밥줄 끊기니까. 그치. 예. 네, 그거 만약 진실로 드러나잖아요. 예. 밥줄 바로 끊깁니다. 네. 이제 뭐로 먹고 살 거야? 부정선거 끝났는데. 네, 저기 멀리 있는 엘도라도가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 네. 뭐로 먹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음모론 예. 정말 아 오늘 이정주 진짜 시원하다. 아 예? 정주 선배랑 같이 못 나오겠어요. 이제. 그래서 아, 저렇게 개그캐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열려 있어요. 네. 그 장모 검사님 혹시 네. 뭐 현직 검사 신분 좀 그러시면 퇴임하시고라도 네. 변호사 나오세요. 퇴임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좀 중간에 끊고 나와야 돼. 휴직을 좀 하시고 네. 한 48시간 휴직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오세요. 제가 열려 드린다고요. 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네. 근데 아무나는 아니고 돈 100만 원 정도 일반인은 그저 깎아드릴게요. 한 50만 원으로. 일반 깎아드리는데 논리가 좀 치밀한 사람. 저한테 면접 봐야 돼 미리. 면접 봐야 돼. 네. 이게 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근데 지금 그 이렇게 부정선거론을 설파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박 기자님. 네. 그 사실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랬고 헌법재판소 2차 그 변론기일 때도 오죽하면 헌법재판관이 그만하세요. 변론 중지 그만하세요. 앉으세요. 결정을 해요. 그만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차기환 변호사. 근데 그 차기환 변호사 그 방문진은 그만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여튼 그러니까요. 방문진 그게 이사하면서 지금 그죠. 그 변호인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면 오늘도 그 피해자 윤석열이 출석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뭘 주로 얘기할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만 얘기하겠죠. 얘기해? 왜 본인이 비상계엄을 했는지. 예. 그-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한 걸?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 그게 거죠. 메인이에요. 그 주장이 그게 메인이죠. 메인이에요. 예. 메인 테마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연쇄 탄핵, 민주당의 줄 탄핵, 뭐. 예산 탄핵, 인사 탄핵 얘기하다가 그렇죠. 이게 기류가 변해요. 이 정말 파도를 타거든요. 네. 요새 갑자기 이제 한남동 지지자들하고 뭔가 이 캐치프레이즈가 단순해야 되고 오래 끌고 가야 되고 예.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밝혀지면 안 돼. 메비우스의 논리처럼 계속 돌아야 돼. 그래야 버티는 계속. 거예요. 그치. 네, 이게 끝단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매듭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돌려야 네, 된다. 그래서 부정선거론이 현재 메인 테마예요. 이분들 메인 테마입니다. 그렇군요. 그 박 기자님 취재한 바는 좀 어떠세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주된 메인 테마다. 아 그러니까요. 그 보수 우파는 딱 두 개예요. 중국 그리고 부정선거. 중국과 부정선거 네, 메인 그러니까 테마. 지금도 계속 시위대 보면은 뭐 이제 응원봉 시위대 보면은 네. 거기에 다 중국인들이 중국말 쓰고 있다. 뭐 요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민전 의원 나 황당했어요. 칭화대 잠바 가지고 중국인이라고. 네. 칭화대 다니는 한국에도 엄청 많아요. 나 심지어 살려왔잖아. 올렸다 북경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립니까? 왜 내려? 네. 자신 있으면 끝까지 버텨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번에 서부지법에 오늘 이번에 소요 사태를 보면은 네. 그 사태가 일어난 데는 후문이에요, 후문. 거기에 실제로 2030 여성 남성분들이 진짜 많았다 그래요. 처음 시작할 서부지법에? 때 네, 서부지법 후문에 시작이 2030 남성 여성들. 그래서 그 후문에 한 300명, 500명 되는 분들이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고 네. 어느 정도 좀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람을 취재를 해봤어요. 네. 저도 이제 극우 세력과 좀 친한 분들이 있어요. 네. 여당 출입 오래 아니, 하다 보니까. 이 민환 기자 두 분이 극우 세력 열심히 취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친한 분들이 있어서 그담당 나 피곤합니다. CBS 극우 담당, 네. 뉴스토마토 네. 극우 너무 힘들어요. 담당. 그 네. 논리를 다 듣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나오는데 피곤해. 일단, 네. 트라우마 치료받아야 그렇죠. 돼. 형상기억종이 문제 있습니다. 듣고 있어야 돼. 듣고 있어야 돼.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2030이 나왔느냐에 대한 근거를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아서 예. 그거에 대한 혐오감이 2030에게 많이 널리 퍼져 있다. 뭐 요런 식의 어떤 좀 빈약한 논리를 갖다 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렇게 크게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잘 짜여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반중국 정서 네. 그리고 부정선거 예. 요 두 개가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예. 실제로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강하게. 강하게.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거의 뭐 종교적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리가 어디서 왔느냐 보면은 전광훈에서 온 거다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광훈 목사의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 네. 같은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광훈 목사의 얘기를 듣고 어떤 여당 의원들이나 대통령 그리고 극우 세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치합니다. 네. 오래전부터 해오던 얘기예요. 이게 네. 사실은 지금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렇지 네. 예전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직접 가봤잖아요. 네, 가봤죠. 헌재. 예.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날이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19일 일요일이죠. 맞아요. 19일 일요일로 넘어오는 새벽 2시 반. 네. 그때부터 예. 영장 발부하고 3시 반에 예. 소요 사태. 그렇죠. 그리고 그날 오후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 오후 2시에 서부지법 앞에 한 번 더 모이려다가 네. 다시 해산되고 네. 경찰이 막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7시에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앞에 모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서부지법 그 앞에서는 좀 빨리 빠졌고 설마 그 새벽 3시에 법원 침탈할지 몰랐거든요. 거기서는 좀 빨리 빠졌고 네. 이게 소요 사태 있길래 그날 저녁에 헌재 7시 가봤어요. 네. 갔는데 아 진짜 공포스러워요. 그게 제가 이렇게 저는 팩트를 취재하는 기자니까 네. 그 2016년에 탄핵 때는 솔직히 말해서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보면 광화문에 네. 아니 저도 그때 2016년에 광화문에서 네. 마이크하고 카메라 뺏겼어요. 네. 그때는 그 박근혜 때는 광화문에 이제 뭐 두쪽난 광화문 해가지고 그쵸. 맨날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가보자 해서 용기 있는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가자마자 마이크를 이유도 없어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 기자가 그거 뺏기면 저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거 주셔야 됩니다. 막 계속 거의 울먹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줘가지고 근데 주변에 계신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그 줘라 그 손주뻘이 되는 애인데 그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설득해서 받아왔어요. 근데 대체로 노령층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위협감이 좀 더 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2030이 많아요. 헌재 앞에도. 네, 헌재 앞에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임산부 그 마크 있죠 지하철에. 예. 그 마크를 달고 나온 부부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와. 예, 그 약간 이제 임신하신 그 여성분이 임신하셨고, 네. 둘이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말 황당한데 이제 인원은 많으면 한 500명, 적으면 이제 300명 정도 불법시라서 그 헌재 오른쪽에서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그 본의 아니게 집회를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뭐 평화 집회까지는 아니어도 격해지면 안 되는데 거기 안국역 쪽이 주말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요. 맞죠.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연히 이게 집회가 있으니까 네. 네, 커플이 와서 있는데 야, 너 말해봐. 건드리고 얘 중국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상황이냐면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형적인 그 전시 상황이거든요. 이게 히틀러가 이렇게 했어요. 가장 약한 고리, 네. 이민자, 맞아요. 외국인, 여성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독일이 1차 대전에 배상금이 전제 배상금 못 갚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궁핍한 거예요. 이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거야. 그게 진실이냐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네. 중국 혐오.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주냐 미국이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는 대등하고 우리 외교적 국익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지 특정 나라를 찝어가지고 네. 여기는 안 된다. 혐오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네, 북한은 전쟁 중이라 그렇다 치고 중국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정파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위대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 스탑 더 스틸 있잖아요. 네네네. 요. 그거 계속 그 들고 예, 다니는 이게 트럼프 때 선배말. 썼던 네. 그것도 이게 갖고 나가지고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거 돌리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터뷰할 때 그 명함을 꺼냈더니 CBS C자 보자마자 눈길부터 명함을 꺼내다가 3분의 1 꺼내다가 약간 그러죠. 아이고 제가 네. 돈을 꺼내려 했는데 약간 그래서 거기서 60대 그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아저씨들 한 서너 분 네.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제가 핸드폰 찍고 있으니까 저기서 야 너 일로 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 같으면 언제 봤다고 반말을 이렇게 하려다가 네. 예. 네. 제가 다행히 그날 위장전술 쓴다고 가방에 성조기 꽂고 다녔죠. 아. 네, 성조기 꽂아야 됩니다. 네. 일단 성조기 꽂고 네, 시작해야 된다. 네, 평화의 상징, 나의 네. 방패, 성조기. 성조기. 네, 조금 꽂고 그러면 이스라엘기도 하나 꽂지. 예, 이스라엘은 못 구했어요 이제. 못 구했어요. 네, 네. 급하게. 근데 야 너 일로 와봐 한 다음에 의심이 되니까 왜냐면 보통 거기서는 이렇게 찍으면 제가 기자인 게 티가 난 게 네.
이렇게 보통 찍고 예. 이렇게 하지 이렇게 돌리진 않거든. 아. 저는 와이드 샷을 잡으려고 회사에 갖다 줘야 되니까 예. 이렇게 찍고 풍경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기자로 의심을 예,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자주 예. 봤죠. 예. 최근에 학습 경험이 된 거야. 예. YTN 뭐 JTBC 오면 맨날 이렇게 돌리니까. 아니 근데 이정주 기자 알아보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아 제가 못 알아봅니다. 슬픈 현실인데 거기서 아직 못 알아볼 정도의 인지도라서 예. 다행히 예. 그래서 찍고 나서 이제 찍으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좀 알아보게 돼 다큐멘터리 이런 거뭐 찍고 있다. 구상 중이다 하면서 이제 성적이 있으니까 네. 약간 이제 이분이 마음을 놓으시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근데 이게 3단 노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메인은 부정선거예요. 네. 이게 끝단에 있고 와. 그러면 그걸 위해서 계엄을 했고 고로 계엄은 합법이고 고로 탄핵은 불법이고 고로 체포는 불법이다. 논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딱 하단의 그 논리가 근데 그러면 이 논리를 깨려면 앞단의 논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했어요. 근데 어르신 다 알겠는데 부정선거면 윤 대통령이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겼잖아. OX는 예. 맞아야 되잖아요. 예. 퍼센트는 OX는 맞아야 되잖아요. 지방선거도 예,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이긴 것 이긴 같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래 0.73이 아니라 10% 차이로 이겼어요. 10% 차이. 그치. 더 크게 이긴 거를 이게 명태균 조사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더 10% 더 크게 이기다가 네. 중국하고 너네가 지금 민주당이 네. 이 협잡해가지고 선관위 이 사람들이 협잡해가지고 공작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한테 들켰다. 그래서 0.73에서 멈춘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다.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2022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이 선거 이제 소송한 거 120건. 어쨌든 대법원이 이렇게 다 밝혀가지고 어쨌든 우리 사회의 하나의 네. 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법원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냐니까 그 대법관들 있잖아 다 김일성 장학생이야. 예,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논리가 갇혀 있었대. 제가 보니까 메비우스처럼 큰일이네. 무슨 말을 해도 큰일이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 네, 답이 정해져 다 있고 빙겨도 나올 수 있는 네. 게 있는 거죠. 판사들도 다 김일성 장학생이고 이 좌빨 판사 이놈들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네. 이 사람들 편들려고 예. 맨날 이런 거 부정선거 있어도 못 본 척하고 예, 결과는 원래 10% 차이 이기는 거 지금 깎았고 야. 이게 논리 나쁘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논리가 탄탄해요. 탄탄한데 탄탄하다는 게 메비우스 논리라서 탄탄한 거야. 예,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예.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던가요? 세 명이 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주도해요. 이제 네. 논리가 좀 더 탄탄한 사람이 네. 유튜브 많이 본 사람 있어요. 아, 예, 네, 네. 고수 유튜브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아. 어디서 또 많이 들으셨더라고. 네. 작년에 세수 학습이 돼 있어요. 예, 세수 결선이 뭐 8.6조인데, 이건 어디서 들으셨는지. 네. 예, 이재명이 지역 화폐 되냐 뭐 이러면서 갑자기 부정선거에다가 이재명 비판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악마를 기점으로 잡고 맞아요. 부정선거를 근거로 예. 맞아요. 지금 치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예. 그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네.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나와서 제가 결론은 네. 제 결론은 그래서 공개 토론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건 공개 토론밖에 답이 없다. 그거 네. 해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안 되죠. 다만 황교안 전 대표 그 밥줄은 끊기겠죠. 네. 근데 지금 댓글창에도 진짜 답 없다 이제 네. 이런 글들을 올려주시는데 그 직접 취재하셨을 때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근데 예. 저는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면 예. 이게 반 이재명 정서다. 그래서 2030이 거기에 조금 마음이 흔들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 논리를 갖다 대는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전환길 그 일타 강사가 네. 공개적으로 본인이 영상을 올려서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수개표 하자거든요. 근데 수개표를 이미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ABC가 안 됐다는 게 제가 이 말이에요. 전자개표를 분류한 다음에 수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수개표 하자 이러면 이분들은 토론을 못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곧 들어. 선관위의 그 개표 결과를 1부터 끝까지 전 방송이 라이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맞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바탕이 되는 것이 반 이재명 정서다. 왜 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걸릴 때만 해도 탄핵 이후에 탄핵 국면이 들어서서 플랜카드 걸린 게 그래서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기겠습니까? 뭐 이런 취지의 플랜카드가 막 네, 걸려요. 예. 근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엔진 오일 가려고 차량 막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으면 아저씨가 네. 와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넘기는 게 말이 되냐? 택시를 타도 택시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먹히고 있다라는 거를 피부로 좀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이런 것은 신용환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윤석열 대선 캠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략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역대 우리가 과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악마화는 이재명은 양반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용공 조작 장난 예, 아니죠. 그때 용공 조작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봤던 피해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고 끊임없이 이제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하기 싫은 독재의 근성과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민주주의자들을 향해서 악마화하고 빨갱이 이런 공격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구속 안 했는데 왜 윤석열은 구속하느냐? 아니 사유가 다르잖아. 사유가.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동될 수 없는 부분, 그렇습니다. 떼어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 거죠. 네.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왜 이재명 대표와 연동시키느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용기 의원도 짚어주셨지만 유통 과정에서 보수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언론 매체와 공당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비호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네, 너무 여기 지금 너무 강하죠. 출입기자, 예. 네. 그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본질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상현 의원도 뭐 그 전에 폭동 사태 이전에 담 넘어서 경찰에 이제 인신이 구속된 분들 막 훈방 조치 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석동현 변호사도 예. 벌금 내가 다 내줄게 뭐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배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 실제로 이 분들이 인지 부조화를 좀 겪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은 본인들이 들어가서 뭐 7층 가서 판사 문 때려 부수고 막 그랬잖아요. 집무실 문 때려 부수고 네. 그런 거를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JTBC 기자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같이. 네. 그래서 영상도 촬영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팀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JTBC 실제로 기자가. 네. 다른 JTBC 주범이다. 기자가 이거 뭐 때려 부수는 거, 네. 재물 손괴하는 장면을 또 다른 JTBC 기자가 찍었다. 뭐 네. 그런 얘기를 막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죠. 네. 그리고 JTBC JTBC 뉴스, 기자가 그렇죠. 그 JTBC도 그거 허위 사실이라고 경찰에 민형사가 고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하긴 아니 했어요. 그 네. 상식적으로 그날 여러 카메라에 체증이 되잖아요. 네. 아니 이거 취재하겠다고 누가 소유죄로 이거 지금 오늘 구속영장 나오잖아 이제. 네. 90명 체포돼가지고 46명. 예. 아니 우리도 기자지만 아무리 코스프레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해가지고 징역 1년을 산다고요? 성적이는 꽂을 수 있어. 성적이는 그렇지만 꽂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말이 안 네, 되는 성적이 거지. 끝나고 감옥 안 갑니다. 아, 그렇죠. 소유죄는 네. 벌금도 없어요. 네. 징역이야 징역. 그렇죠. 최하가 징역 1년이에요. 징역 맞아요. 1년에서 징역 10년입니다. 네, 이거는 합의도 안 돼요. 그냥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 바로 건데. 그냥 바로 입고야. 네, 예. 이거 법원에 가서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66명 구속영장 청구되는데 네. 이분들 다 20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 절반 이상이. 그럼 이분들 회사 가야 되는데 회사 잘린단 말이죠. 분명히. 이 친구들은 그런 네. 거를 알았겠습니까? 근데 내 뒷배에 현직 대통령이 있고 윤상현 의원이 있고 윤상현 의원이 다 훈방 조치 된다고 했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벌금 다 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감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뭐 네. DC 인사이드나 뭐 이런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실제로 윤상현 의원에게 문자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구속되신 분 중에. 아, 네. 정말. 근데 윤상현 의원 답 안 하죠. 그걸 캡처해서 올립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1년 이상의 네.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 정치인의 선전선동에 당해서 거의 인생을 인생을 망치는. 그죠. 네. 어머 어떡하냐. 이건 아니,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 네. 아 이제부터는 이게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거 전과자가. 전과자죠. 큰일 예. 나죠. 그리고 이게 소유죄나 내란죄로 되기 때문에 뭐 연좌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취직이 되겠어요? 안 그렇죠. 우리 되죠. 하다못해 무슨 기억한 범죄사실 경력주에 다 하죠. 떼는데 예. 다 떼기 때문에 이분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윤상현은 정말 아까 박경영 이제 많이 예. 잘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나쁘다. 이건 확실히 짚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982년에
그 브로큰 윈도우,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제 만든 이론인데 거기 보면 간단해요. 이게 범죄 심리에 뉴욕의 할렘가나 뒤에 유리창 자동차에 하나 깨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범죄자들이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유리창 하나 깼네? 그럼 그 다음 유리창 하나 깨는 건 일도 아니야. 그렇지. 여기는 원래 깨도 되는 유리창.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그러니까 큰 것을 움직일 수 있고 네. 그래서 치안 예방의 시작은 길가의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청결하게 유지하고 이게 치안이거든요. 그래서 치안과 복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 개념을 이제 형사 이 심리학자들이 만드는 건데 지금 법원에서 한 게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나는 그 17명 뭐 담장 넘는 애들인데 예. 뭐 훈방 조치하라고 한 거지 내가 예. 폭력 사태를 조장한 건 아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지금 깨는 유리창이에요. 왜냐면 담 넘은 애들 봐주잖아요. 걔네가 왜 들어가겠어요? 담 넘어도 괜찮네. 윤상현이 훈방 시켜준대. 예. 담 정도는 넘어도 되지. 예. 처음 유리창 깬 거 아니잖아요. 담 넘었으니까 유리창 깨도 되고 그렇죠. 폭력으로 짓밟아도 되고 그렇죠. 서버에 물 갖다 붓고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처음부터 아니에요? 누가 네. 소화기 들고 와서 서부집 앞에서 이렇게 깨는 거 모르겠으니까 했겠어요. 깔짝깔짝 간을 본다니까요. 네. 간을 보다가 네. 담장도 넘어보고 네. 이렇게 해보고 가서 문도 좀 두드려보고 네. 자판기도 좀 두드려보고 하다가 안 막네? 안 막네? 안 막네? 하다가 소화기 들고 와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 이 초동 대응 단계에서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수호해야 될 국회의원이 야 너 훈방 시켜줄게. 그러니까 곧 훈방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 근데 중요한 것은 강남 경찰서장이 자기는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훈방을. 없죠. 왜 강남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걸 또 왜냐하면 다 그리고? 이제 분산 배치됐으니까 아. 강남서에 17명이 가 있었고 그 17명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했고 네, 강남서장은 그런 거 약속한 적 없다. 답을 안 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 훈방 조치 될 거야라고 자기 혼자 판단해서 메시지를 잘못 준 거죠. 그러니까 박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치인 한 사람의 잘못된 발언으로 수십 명의 젊은 청년 학생들이 지금 전과자가 그렇죠. 되게 된 겁니다. 이 어머니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밤사이에 아들이 어디 나갔다 왔는데 얘가 전과자가 됐네, 감옥 가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도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그렇죠. 있죠. 네. 권영세 그렇죠. 비대위원장 네. 김 선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설 선물로 선선물. 김을 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김문수 찍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지기자들끼리 우스갯소리 하고 있긴 한데. 김 선물 주고 예, 김민수 그리고 찍어라. 김재원 최고 뭐 네. 또 또 성전, 뭐 십자군, 십자군.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이거를 제2의 소요 사태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저는 이게 정치인들이 본인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저희가 박근혜 탄핵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옹호한 뒤에 그 옹호 세력이 나중에 당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선거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걸 저희가 봤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김진태 지사가 그런 거고. 예. 그런 거를 경험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태극기 세력을 흡수해서 네. 나중에 당에서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당을 장악하고 네. 그 뒤에 지분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지금 이런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거 너무 이기적인 일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국민의힘이 제일 나쁜 게 제 전망은 뭐냐면 이 투트랙 전략이에요 지금. 네.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점은 헌재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죠.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 네. 그게 이제 2월 말이 될지 그렇죠. 3월 초가 될지 몰라요. 될지. 보세요. 딱 데려가다가 이제 윤석열 지금 필요하죠. 데려가는 거야. 왜냐면 태극기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쭉 가다가 나중에 딱 파면 되잖아요. 딱 버립니다. 그쵸? 버리죠. 예, 이제 로켓 3단 분리하는 거야. 네. 우주 비하로 버리고. 예. 그분들 어차피 갈 데가 예, 없어요. 예, 예. 우리는 윤석열하고 상관없다. 그렇죠. 예, 왜냐면 파면되면 이제 헌재까지 엎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럼 전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되고 네. 지금 소요 사태는 상관없잖아요. 헌재가 파면한 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조기 대선이 확정이 돼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우리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대선이 시작되는데 그 버티고 있다가 잘못하면 완패하거든요. 그래서 뚜껑 딱 버리고 이제 갈아타고 시작하는데 제가 그 갈아탈 거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보죠. 관저 앞에 체포하겠다니까 45명 의원들 갔잖아요. 갔죠. 네.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도 지도부에 물어봅니다. 권성동, 권영세 의원은 왜 안 갔습니까? 아니 불법이라며요. 네. 백주 대낮에 대통령을
불법 영장으로 55 경기장 뚫으면서 불법으로 체포한다며. 그러면 여기 의원 전부 다 108명 가서 들어 누워야죠. 진짜 불법이라며요. 정말 불법이었으면 가서 들어 누웠죠. 이게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을 잡는 거다. 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잡으려고 그래. 아무 일도 없이. 네. 당연히 들어 누워야죠. 특수공무집행방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경찰이 내란죄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떨어졌으면 권성동, 권영세 갔죠. 근데 안 갔잖아요. 예. 지도부 안 갔잖아요. 왜? 자기도 알거든. 예, 그럼요. 이게 언젠가는 뚜껑 따야 되는 일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롤 배분, 배드캅 국캅 전략. 가서 나경원, 김기현 가서 배드캅 좀 하세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뚜껑 따고 나중에 네. 김문수든 홍준표든 오세훈이 네. 누구 얹어서 가야 된다. 독일에서. 네. 벌써부터 이 전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독일에서는- 취재해 보면 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정치부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미 들어갔어요. 아 그럼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오래전부터 예. 오래전부터 들어갔고 예. 그리고 이번에 왜 윤석열을 제명해라라고 민주당에서 요구했잖아요. 네. 뭐 그거 가지고 왜 우리 당한테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 여당 의원님들 취재를 해보면 예,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까지 하냐 압박하지 마라.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난감하다라는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 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늦은 제명을 했기 때문에 중도층을 못 잡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그때는 사실은 박근혜 때보다는 더 명확한 범죄 혐의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이 되게 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너무 국민의 상대로 충격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빠르게 제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대통령 제명해라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하면 민주당 얘기를 들은 꼴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 모양새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방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한방 또- 먹었다. 네. 민주당 허를 찌른 거죠. 민주당이 허를 네. 찔렀다. 하고 싶은데 네. 먼저 내가 해가지고 내가 먼저 해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시켜서 한 것처럼 되니까. 그건 못 받겠다. 그건 못 받는 예.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내부에서 전략 짜는 팀들은 가동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내세울 건지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출격하는데 계기가 필요하다. 그 포인트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나다. 다음은 나다. 명태균 게이트가 쉽지 엮여 않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명태균 전문가 네, 쉽지 예, 않을 박형관 겁니다. 기자가 보면 너무 잘할 텐데 근데 하여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승민 대표도 이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리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김문수로 대선하겠냐 그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명태균 씨의 주변 인물들을 취재를 하다 보면은 네. 명태균 씨가 오래전부터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맞아요. 평가를 했다라고 예. 들어요. 왜냐하면 김문수라는 사람은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그 본인이 예. 어쨌든 그 진보 좌파 예. 그리고 노동운동. 노동운동에 노동운동.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다른 보수 세력보다 보수의 인물보다는 중도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예. 그 잘 알기 때문에 이쪽 세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쪽 세력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도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지금 제일 높게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싼 아닌 것 거는?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그건 아닌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되게 굉장히 그 웃습니다 그냥 의원들도 그 예. 얘기하면은 예. 뭐 그냥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다라는 식의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김문수 바람은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이 시나리오 가운데 누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대선은 중도 싸움이고 집토끼를 먼저 잡고 네. 순서상은 이제 바깥을 나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오른쪽 극우파 네. 6070 요쪽 세력을 한번 분열되지 말고 한번 딱 데려야 되거든요. 이게 1번 순서인데 이 빌드업 1번이 김문수예요. 먼저 잡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네. 단일할 거잖아요. 경선할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오세훈 시장이 됐든 뭐 홍준표 시장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김문수가 데려온 그 표까지 내가 다 먹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시나리오가 당대당 단일화.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네. 네. 그 얘기가 계속 어쨌든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왼쪽은 이준석 해서 범보수 연합으로 가겠다. 맞아요. 라는 게 그
국민의힘 모든 대권 주자의 생각입니다. 정말 꿈 착각은 같은 얘기죠. 자유죠. 꿈 같은 심지어 꿈 같은 김문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김문수도? 나보다 오른쪽에 누가 있지? 정광훈 내려와야 되나? 오른쪽에 정광훈 장착하고 네. 왼쪽에 홍준표 장착해서 네.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얘기는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범보수 연합을 생각해서 입당도 고려하고 있고 자신이 이제 5에서 7%는 가져올 걸로 기대를 한다더라라는 게 이제 국회 주변에는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명태균 게이트 된 계기 자체가 네. 사실은 그 명태균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준석 의원에게 먼저 나왔던 거고 그 이제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텔레 관련해서 얘기를 여의도에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 대선에 포석을 깐 거다. 그러니까 그 여당을 무너뜨리고 네. 김건희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혼란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준석이 그걸 다 먹겠다 보수를 다 먹겠다 다시 장악하겠다 요런 플랜에서 나온 거다라고 명태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일리 있는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애초에 시작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뭐 조기 대선은 너무 자명한 건데 이제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이제 이런 형식의 2030들의 폭력 난동 사태가 또 있을 거냐.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못한다라는 것과 아니다 계속 할 거다. 왜냐하면 윤이 지속적으로 선동할 거기 계속 할 때문에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또 선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두 기자님은 일단 우리 박 기자님은 계속 한다. 할 것 같아요. 계속. 예. 이정주 기자님은 저는 일단 이 선동의 강도는 좀 약해지는데 네. 할 거다. 근데 이제 뭐 그게 메시지가 전달돼서 행동으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린다? 이게 좀 무모한 거 아닙니까? 깨달으셔야 특히 됩니다. 이 똑똑한 청년들이 많이 배우신 청년들이 그렇게 우매한 결정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근데 제가 보니까 네. 그날 박 기자님도 그 취재했던 이 사람들 그 우파 사람들 보면 네. 그 현장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감정과 뭐 여러 가지가 교차된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우르르 막 하는 게. 근데 정작 이거를 선동했던 사람들은 뒤로 쏙 빠지고 윤상현은 뭐 예. 훈방 될 거다 하면서 자기는 미국 갔잖아요. 네, 예, 그렇죠. 쏙 예, 빠지고 예. 나머지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욱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커뮤니티도 막 그런 말 나오지만 네. 인생은 실전입니다. 실전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네. 20살 이상 물론 고등학생도 법원에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나마 청소년이면 우리가 장량 감경. 네. 그럼요. 장량 감경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예. 20살 넘은 성인한테 무슨 감경입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인생 본인 예. 책임. 아니, 네. 법원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안 갑니까? 예. 그럼 경찰서도 들어가지 마라. 네. 남의 집 들어가지 마라. 이거 가르쳐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미 실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죠. 왜 그 때려 부수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예. 네. 그렇죠. 문이 닫히는데 아니 민원상을 위해서 들어갈 수는 그렇죠. 있지만 저렇게 담을 넘고 그렇죠. 담을 넘어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은 절대로 야간에 소화기로 문을 부시면 안 된다. 그거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됩니까? 그거는 아, 이거는 그리고 또 뒷얘기인데 네. 그 이제 소요 사태가 후문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2030 여성 남성분들이 많았고 이제 그때 있었던 분들이 이제 전해주는 얘기로는 이거 정말 뒷얘기니까 그냥 이제 믿거나 말거나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그 20대 여성분들이 좀 아리따운 분들이 많아서 남성분들도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2030이 법원 안으로 담장을 넘어서 물병을 집어 던졌는데 그거를 경찰이 재투척하더라 밖으로. 이렇게 대치 상태가 네, 있는데 대치 상태에 있는데 오가는 거죠. 오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물병을 어떤 여성분이 맞아서 네. 그 남성분들이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텐션이 좀 올라왔다. 요런 얘기를 이제 네. 후 저도 후일담으로. 들었어요. 예. 네. 마초들이 갑자기 이게 법하고 가오를 구분을 못하고 빡 해가지고 아유 예. 참나. 야, 이제 현장에서 그거는- 그 난동이. 근데 저는 이것도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사소한 걸로 이제 뭔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참 그렇습니다. 네. 박형광 기자님 얼굴도 잘 생겼는데 기사도 잘 생겼어요. 기도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 답답합니다. 특히 이제 2030 청년 특히 이제 그 남성들이 뭐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감옥 가는 것까지 이제 전과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무모한 결정은 앞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주변에 극우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큰일 된다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폭력은 네. 절대로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뜨거운 토론 재밌었습니다. 예, 조만간 또 모셔야겠는데 두 분 커플 괜찮은데요? 제가 일단은 그 부정선거 토론하면 일단은 그 취재 편지 먼저 대요. 여기 와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는 이제, 기자 예, 이정주 제가, 기자 예, CBS 저녁 7시 30분 네. 생방송. 네, 저희 거 포기하고 일단 자연커님이 구독자가 많으니까 네. 여기 황교안 전 대표와 네. 누구 앉혀놓고 제가 여기서 세미 진행할게요. 네, 혹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팩트 체크? 체크. 아니 근데 좋아요, 좋아요. 뒤에서 선배가 자기 개그캐로 가면 안 된다라고 좀 걱정을 하시던데 완벽 개그. 워낙 말씀을 재밌게 네. 잘하시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훌륭한 기자다. 예, 질문하는 기자, 훌륭한 기자 이정주 기자. 아닙니다. 네, 우리 기도잘, 네, 박형광 기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안 됩니다. 잘생겼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감사한 얘기지만 기자로서는 네.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전 독종 사실 제가 독종이거든요. 사실 제가. 독도. 예. 예, 독도로 해달라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